자기계발서나 종교에서 행복해지려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시던가요? 그리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죠. 그 말을 듣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다 보니 그 말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왜 정신건강에 참 좋고 행복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감사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화하길 원한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었지만 예전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시장, 거리를 다녀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여기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교육과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여행객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일상, 하루하루 먹기 위해 몸부림치고 제대로 된 꿈을 가져볼 용기조차 있었을까? 라고요. 저는 예전에 만약 누가 못 사는 나라나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행복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 상황과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봐야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건 말이야. 그렇게 지금 아주 가난한 동떨어진 대상을 비교하면 다 만족스러워 살겠지. 근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현 상황에서 발전을 할 수 있겠어? 라고요. 그 말도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한 푼 더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많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넓게 보면 내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성별로 장애를 가질지 말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전혀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리고 흙탕물을 마시며 부모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어나 보니 환경이 누구는 산부인과였고 누구는 바닥이 흙인 비가 새는 나무집이었죠. 우리는 당연한 것에 당연함을 느끼고 사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 쌓아온 것에 대해서 재인식해보는 것도 충분한 감사가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야.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삼시세끼 먹고 싶은 것 다 잘 챙겨 먹는 것 같아 처럼 말이죠. 그것 말고도 지금 옷을 더 사려고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점심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안전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처럼 평안하게 내 집에서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많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수많은 비교와 스트레스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보거나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을 보면 행복을 다시 재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생의 전반적인 행복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 더 큰 감사할 일이 들어와야 감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발전할 때는 지금 앞을 보고 가도 좋습니다. 다만 살면서 힘들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공기 같은 행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